텍스트로 입력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 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확실히.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원UI 7.0 업데이트 하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4월 7일부터 S24 시리즈를 비롯해서 구형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시작했고요. 원래 원UI 6.0까지는 S24 시리즈가 출시하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를 해줬는데요. 원UI 7.0부터는 S25 시리즈에 먼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애플에서 항상 해오던 방식이라서 신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S23 시리즈나 폴드6 및 플립6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금 화면 꾸미기입니다. 원UI 7.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잠금 화면 꾸미기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먼저 이렇게 잠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시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크기를 최대한으로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치도 완전히 밑으로 내릴 수 있고요. 저는 최대한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및 색상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더보기로 들어가서 글꼴도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굵게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시계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계 위에 날짜 표시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계 위에 날짜와 날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렇게 위젯도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위젯도 많이 생겼으니까 원하는 것을 골라서 꾸며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로 홈화면 꾸미기입니다. 원UI 7.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홈화면 설정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젯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변경이 되어서 보기가 상당히 좋아졌죠. 실용적이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폴더의 크기도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위젯처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한 폴더에서는 이 폴더를 열지 않고도 앱을 바로 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홈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이 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라벨도 없앨 수 있고요. 앱 라벨을 없애게 되면 상당히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또한 킥 패널도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리면 한 번에 끝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좌측에서 내리면 알림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 패널 상단에 있는 이 편집을 눌러서 보면 이 킥 패널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빠른 설정창 설정을 눌러서 예전 방식으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로 하게 되면 예전처럼 이렇게 알림창과 킥 패널이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야지 끝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따로 보기에서는 이 화면 왼쪽 상단 내려 열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서로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내리면 킥 패널이 내려오고요.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알림창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화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내리면 알림창을 바로 볼 수 있고요. 퀵 패널은 이렇게 상단에서 우측 상단에서 내려야지 퀵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림창을 보려고 꼭 왼쪽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네, 세 번째로 나우바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S24 시리즈에서 음악을 듣다가 나가면 이렇게 나우바에 바로 상단에 이렇게 바가 바로 표시되고요.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잠금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나우바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AOD 화면에서도 하단에 나우바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나우바 설정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서 잠금 화면 및 AOD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우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나우 브리프 기능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S25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24 시리즈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걸 또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AOD 화면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나우바 표시가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나우바 표시가 필요치 않는 분들은 끄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제미나이 활용하기입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제미나이를 불러올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원하는 것을 말로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날씨를 물어보거나 알람을 설정하거나 번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일 9시에 수영장 가기를 일정에 추가해주고 삼성노트에도 수영장 가기로 저장해줘. 내일 오전 9시에 수영장 가기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하고 수영장 가기 메모를 삼성노트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앱과 연동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확실히 빅스비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이 좌측에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 카메라와 갤러리 그리고 파일,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추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숙제나 업무를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 요약해줘. 다음은 갤럭시 탭 S10 FE에 대한 요약입니다. 출시 및 디자인 4월 3일에 사전 예약 없이 출시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신박한 기능은 바로 유튜브 영상에서 제미나이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줍니다. 대신 긴 영상은 분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다섯 번째로 달라진 카메라 설정입니다. S25 시리즈처럼 카메라 앱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우선 상단에 있던 이 메뉴들이 이 하단으로 모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손 조작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리고 이 2배 줌과 100배 줌도 일단 들어가 있죠. 또한 S24 울트라에서는 영상 촬영을 할 때 줌인 아웃을 S25 울트라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줌인 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 있어서 영상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서도 S24 울트라에서도 동일하게 줌인 아웃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듯 한데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은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참고로 군락을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줌 버튼에 보면 이렇게 100배 줌도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100배 줌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S25 울트라처럼 S24 울트라에도 이렇게 외장 저장 공간에 동영상 저장 기능이 생겼고요. 이 기능은 이제 고화질 영상을 찍을 때 외장 저장 공간에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로 로고 촬영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S24 울트라에 들어갔습니다. 기능을 켜려면 메뉴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급 동영상 옵션에 들어가서 이 로고 기능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게 초기 설정은 아마 프로 동영상 모드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동영상 및 프로 동영상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동영상 모드나 프로 동영상에서 우측 상단에서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켜면 화면이 회색 계열로 바뀌게 되어서 뿌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최대한 무보정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로그 모드로 촬영을 하면 용량이 3배나 더 많아지고요. 좌측이 로그 기능을 켜고 찍은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끄고 찍은 영상인데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보이죠. 로그 모드로 찍은 영상은 후보정에서 훨씬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영상 하나로 다양한 색감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영상 촬영 시 음원 재생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서 고급 동영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음원 재생을 켜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음악을 켠 상태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도 음악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편한 것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서 쇼츠나 인스타를 올릴 때 후보정이 필요 없이 배경음악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여덟 번째로 오디오 지우개입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용하면 할수록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녹화된 원본을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별표를 눌러서 이렇게 음성을 분석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음성만 없애고 싶다면 밑에 하단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음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음악 소리는 이제 올리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볼륨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음악 소리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이게 노래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없애놓으니까
음악만 들리게 됩니다. 상당히 신기한 기능이죠. 9번째로 개선된 AI 지우개 기능인데요. 그냥 개선이 된 정도가 아니라 S25 울트라처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AI로 수정한 사진이 아니고 정말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만들어주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운데 있는 갤럭시 AI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고양이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 생성을 눌러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깜짝같이 만들어주죠. 이 고양이 때문에 가려졌던 이 일부분의 그림도 완전히 복원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사라졌죠. 자, 원본과 비교해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쪽같이 만들어줬습니다. 10번째로 개선된 그리기 어시스트입니다. 그리기 어시스트는 이제는 이 엣지 패널에서 바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네, 여기서 바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생성을 눌러서 일단 AI가 일단 그럴싸하게 만들어는 줬는데 상당히 좀 이상한 나무가 되었죠. 네, 그런데 이번 원UI 7.0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입력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확실히 텍스트로 하니까 훨씬 더 그럴싸한 나무를 그려주네요. 이거는 내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괜찮게 잘 꾸며줍니다. 이렇게 이 생성한 그림이나 사진은 갤러리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로도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11번째로 AI 셀렉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원UI 7.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 셀렉트와 기능이 통합된 것 같고요. 그리기 어시스트와 동일하게 이 엣지 패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생성형 편집도 나오고요. 번역도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누르면 GIF 만들기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GIF 만들기가 그 전에 없어져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12번째로 주요 내용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브라우징 어시스트에 AI 음성 기술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갤럭시 AI로 들어가서 브라우징 어시스트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주요 내용 읽어주기를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언어를 미리 다운로드 해주시면 사용하는데 편리하겠죠. 그리고 삼성 인터넷에서 뉴스 하나를 선택해서 가운데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서 주요 내용 읽어주기를 켜면 됩니다. 삼성전자 원UI 7 공식 버전 4/7부터 그러면 이렇게 AI가 뉴스를 읽어주는데 이건 원문을 모두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요약한 내용만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 건너뛰기나 속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번역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AI 스팸 차단 기능입니다. 메시지 앱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더보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로 들어가서 악성 메시지 차단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 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면 이 인텔리전스 차단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S25 시리즈에 있는 AI 스팸 차단과 같은 기능이고 명칭만 다릅니다. 이 기능을 켜놓으면 조금 더 강화된 스팸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저장 공간 공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갤럭시 북5 프로 삼성 세팅으로 들어가서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저장 공유 기능으로 들어가서 S24 울트라를 선택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S24 울트라에 허용할 것인지 팝업창이 뜨는데요. 허용을 눌러주면 북5 프로의 폴더 창이 자동으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편리한 것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북5 프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15번째로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능들은
아직도 S25 시리즈와 플립 6 그리고 폴드 6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S24 울트라가 원 UI 7.0으로 업데이트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바로 버즈3 시리즈도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쪽짜리 업데이트입니다.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서 보면 음량 평준화 기능과 앱 음량 설정은 생겼는데요. 대화 선명하게 듣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이제 S24 시리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고급 음질 옵션으로 들어가면 초광대역 음성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정말 S24 시리즈에서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앱 음량 설정이 S24 울트라에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빠른 설정창에서 킥 패널에서 볼륨 바를 길게 눌러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60도 오디오 기능에서 헤드 트래킹은 끄고 사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에서 풍성한으로 하고 음량 평준화 기능을 켜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앱 음량 설정으로 들어오면 유튜브 앱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별도로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S24 울트라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버즈3 프로의 연결이 끊어지면 360도 오디오와 소음 제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버즈3 프로가 연결이 되면 네, 아까 설정했던 설정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기화를 하려면 이렇게 하단에 이 앱의 소리 설정을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앱을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좋은 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 앱과 OTT 앱의 음향 효과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착용 상태에 따른 소리 조절 기능도 생겼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원 UI 7.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구형 모델인 S24 울트라가 새 폰이 된 느낌이 들 정도이고요. 왜냐하면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원 UI 7.0 업데이트 하자마자 해야 하는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